안녕하세요. 동탄게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5일입니다. 현재 TQ는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보엠C 영향에 의해서 정말 쉽지 않은 장을 여러분과 저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5.92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종가가 21.8이었는데 오늘 20.51까지 굉장히 힘들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달러가 또 한 번 횡보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저희 물린계좌 오늘도 인증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1% 손실이고요. 4,800만원 손실 중입니다. 1158개 TQ 보유하고 있고요. 53.04개 현재 매입가입니다. 지금 조금 불안 요소인 사실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매입 금액이 살짝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과 저는 너무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와중에 저한테 이렇게 멋진 선물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리양님 TQ 투자하시고 계시고 승리하는 목표 가격 올 때까지 떼부자 되길 기원하면서 올해 영상 올려 소개하시고 무려 텍사스 달라스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내주셔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데이비드 님도 진짜 미국 땅에서 힘드실 텐데 진짜 너무너무 땡스 채팅 감사드립니다. 무려 2개나 주신 것 같은데 지금 2개가 뭐 에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2개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2분 올려주신 유리양님과 데이비드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지금 미국 대기업 정리 해고 첫째 날을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페이로프 정리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이제 뉴스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이런 한국분이 이분이 올리신 이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좀 찹찹하더라고요. 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빅테크들이 정말 짠물 진짜 정도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도 정말 어려우신데 유리양님과 슈퍼챗님 데이비드님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여러분에게 부자 될 때까지 끝까지 응원하는 동탄개미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한국 부자는 총 자산이 10억 원은 돼야 부자라는데 여러분 주식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도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현재 요즘 잘 내용을 보면서 좀 컨텐츠가 될 만한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 주제에 관련돼서 요 내용에 관련돼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한국 부자는 총 자산이 100억 원이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00억? 한국의 부자의 기준은 대부분 지금 이거는 이거는 설문조사일 수 있는데 100억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10년 전에는 50억일 수도 있고 20년 전에는 10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산이 올라가면서 총 자산이 100억이 돼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은 넉넉한 자산의 기준을 지금 10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이 총 자산가 100억이 돼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의 기준 보시면 중간가 10억부터 해서 1000억까지 있는데 중간값을 따진다면 중간값이 한 100억 정도는 부자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100억 원이라는 그런 10억 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100억 원까지 부자의 그런 평균적인 기준이라는 100억 원까지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신흥 부자가 종잣돈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사업 수익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운영하는 사업 수익을 통해 가장 많은 신흥 부자가 나오고 있고요. 50% 이상이. 두 번째가 매매임대 등 부동산 자산 투자도 있고요. 세 번째가 부모로부터의 지연, 증여, 상속 등 요 세 가지가 종잣돈을 마련하는 가장 보편적인 1, 2, 3위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포함되신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어요.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다든가. 저는 일단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땐 사업 소득은 저는 없고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현재 부동산 살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금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부모로부터의 지원 증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그렇다면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100억 원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의 기준으로 결국 우리 가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00억 원, 부의 기준으로 갈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100억을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금융지식, 세금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자산 중에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 총 자산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이라면 우리 예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금융과 부동산 두 가지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건 이 세금을, 금융지식 플러스 세금을 잘 알아야지만 부동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지식이 여러분과 저와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주식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 대한 건 다루지는 않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금융지식을 먼저는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금을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총자산 100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지금 오늘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입니다. 바로 여러분 레버리지를 쓰셔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냐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앞에 말씀드린 직장인이고요. 회사에서 고가 A를 받는다고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가 A가 된다고 월급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드라마 같이 정말 레버리지처럼 크게 올라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주위에 A를 받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금융지식 플러스 레버리지를 통해 해야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요. 제 주위에서 A를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 멋지게 변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고 오히려 회사에 더 충성을 하게 되어서 이런 금융지식이나 투자에 대해서 더 인색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주위를 보면요. 직장생활 12년 동안 월급은요 딱 탈만큼만 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투자를 안 하고 소비만 했다면, 만약에 제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늦게 알게 되고 정말 계속 소비만 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지금쯤 솔직히 말해서 파산했을 겁니다. 왜 파산하냐면 월급이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요. 월급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만큼, 인플레이션만큼 물가가 절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만약에 갔다면 혼자 살아도 파산을 했을 정도로 물가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심합니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음, 그러면 월급을 통해 목표 수익률, 그리고 목표 수익 금액 100억, 100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2배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의 기준에 가기 위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부자가 되려면 투자하는 게 아닙니까? 이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적인 부분을 너무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가, 저는 그냥 말씀드리겠다. 부자의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투자하는 게 맞죠.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저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 공부는 정말 하기 싫고요. 할 시간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유망한 종목을 공부하기 싫습니다. 유망한 뭐 유주나 뭐 어, 뭐 배터리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들어가서 정말 유망한 종목, 유망한 회사를 투자하고 싶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결국 부자가 계속 못 돼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통해 도움을 받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TQQQ 레버리지를 통해 세배 레버리지를 통해 작은 시드라도 지렛대 레버리지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랫동안 아주 꾸준히 오랫동안 TQQQ를 많이 사서 평단가를 줄이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와 100억 부자, 우리 부자의 기준이 100억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10억도 없고 1억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야 100억 부자에 그래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 만큼 먹을 만큼 월급 주는 걸로 어떻게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은퇴가 될 수 있나요? 은퇴를 할 수 있나요? 은퇴를 못하고 평생 직장에 머물게 되고 직장이라는 그런 생활 속에 결국은 갇힐 수밖에 없고 결국 평생 직장에 투자를 하지만 우리의 시드와 돈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물가를 통해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어요. 대신 투자는 위험하고 레버리지 3배는 위험하다는 건 여러분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래 시장에 살아남으면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멘탈을 유지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주식을 통해 부자가 되시고 100억의 기준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셔야 되고 수량을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만이 근데 답은 아니에요.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산, 오르지 않은 자산을 많이 사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결국은 주식도 수량을 많이 사야지 부자가 되는 거고 부동산도 똑똑하게 많이 사야 부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곱빼기 돼서 여러분의 수익을 채워주시니까요. 하지만 님이 댓글 남겨주신 거 봤는데 TQQQ 함정을 피하는 법? 저점 분할 매수, 현금 보유, 고점 분할 매도. 작은 비중 조절은 본인의 실력이고 차트를 보면 지금 위인지 아래인지 어느 정도 알잖아. 10년 장기 투자를 열고 2년마다 비중 조절해 제발이라고 저한테 걱정해 주셨어요. 걱정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은 계속 갖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저한테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요. 없다. 나는 여기서 더 버틸 수 없는 시드가 없다. 그때는 못 버티고 파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으셔야지 나중에 큰 상승, 큰 하락을 꼭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에서 여기서 피하는 순간, 여러분이 매도하는 순간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목표 수량을 모으지 못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상승해 버렸다. 상승을 했다. 그럼 부동산 투자하시면 되고 다른 오르지 않은 자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하셔도 되고요. 굳이 주식만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식이 먼저 선방영하기 때문에 미래에 선방영하는 미래에 오를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미래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주식이고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전진하는 놈이 주식 부동산은 다 성공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식은 가지야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대응, 여러분이 대응만은 잘 하신다면 꼭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2배 먹을 때까지 꼭 분할 매수해서 그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2억이 될 때까지 지금은 뭐 7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꾸준히 분할 매수해서 2억이 될 때까지 끝까지 분할 매수하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동탄개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